오늘은 제가 이제 직접 선거 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그 전에 좋아요,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총선 기간 유튜브를 10분 잘 활용한 정치인이죠. 검찰 독재정권 의도대로 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재판받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좀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판받느라 선거운동 시간이 모자르자 라이브 방송으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동작을로 재판 끝나자마자 또 급하게 가니까 아마 오늘 저녁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차 안에서 김밥으로 때우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참 김밥 같은 거 좀 사놓으세요? 네. 차에서 좀 먹게. 네. 그럴 법도 한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골드 버튼 받는 최초의 한국 정치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61만 명, 홍준표 대구시장 69만 명으로 국내 정치인들 중 단연 1위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85만 명,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33만 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가 라이브 방송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면 산술적으로는 100만 명에게 노출되는 셈이니 요즘처럼 많아야 몇천 명 모이는 대중연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는 셈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활용하다 보니 이런 해프닝도 있었죠. 일하는 척 했네. 아이고 머리야. 너무 아파. 10년 전 2014년 5월 성남시장 시절 개설한 채널은 2020년 경기도지사 때만 해도 구독자 10만 명이 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를 거치고 당대표를 지내면서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언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끼리 소통 통로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전략이 먹혀들었단 거죠. 현재까지 올라온 동영상은 2,700여 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건 형수 쌍욕 사건에 대한 진실이란 영상으로 320만 회가 넘었고 최근까지도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강성 지지층만을 겨냥한 일방적인 소통으로 이들과의 결속력은 강해지지만 그만큼 배타성도 짙어질 수밖에 없어 중도층에 대한 포용력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유튜브 이재명 TV 방송 중인데요. 우리 남병근 후보님 좀 도와드리려고 지금 방송 중이고요. 혹시 이분이 그 전에 어디 수해 복구 지원 갔다가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분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 후보 사퇴해야 될 일인데. 앞서 동작을 유삼영 후보도 그렇고 남병근 후보도 낙선했죠. 정치 양극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소통을 넘어 어떻게 해야 민심을 더 귀담아 들을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원내대표, 웬만한 장관들보다 의전 서열도 높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면 의지가 넘치는 만큼 원내대표 경선도 치열했었는데요. 4년 전 21대 국회 때 보면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에선 4선에 김태년, 정성호, 3선에 전해철, 3파전이, 미래통합당은 무려 5선에 주호영, 4선에 권영세, 무게감 있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요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하며 3선 이상 원내대표 후보군이 수두룩하게 나온 민주당. 정작 원내대표 경선은 싱겁게 끝났죠. 찐명 박찬대 의원이 치고 나가자 자연스레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3선 되는 박 의원에겐 이런 시절도 있었죠. 우리 내리네 당신이 후원한 집을 소외 후원이라도 우린 너무 간절해 연말정산 가능해 빨리 입금해. 초선 시절 후원금 읍소할 만큼 무명 정치인이었는데 지난해엔 이재명 대표보다 후원금 많이 모았죠. 21대 재선에 성공하고 20대 대선 앞두고 당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습니다. 대선에서 진 이 대표가 인천에서 배지를 달면서 급기야 같은 지역 의원이 됐고 전당대회 땐 러닝메이트 자처하며 이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누구보다도 잘 소통하고
합을 잘 맞춰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강력한 투톱으로 개혁과 민생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해나갈 적임자는 저 박찬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찬대 의원의 협상 파트너가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애초 3일 뽑을 예정이었지만 9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이 등록일이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4선의 김도읍, 3선의 김성원 의원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원내 사령탑으로 민주당이 찐명 박찬대였다면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 이철규로 분위기가 기우는 듯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의도 밖에선 패장을 내세워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나?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인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급기야 친윤으로 평가받는 배현진 의원도 이 의원을 향해 불출마 압박하기도 했죠. 이철규 의원과 연대해 당대표에 나설 거란 주장도 나온 나경원 의원도 나이 연대란 말이 나왔었는데 저는 진짜 기분 나쁜데요. 또 그 이야기부터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삼수 끝에 원내대표했던 도정기 소환에 가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뭐 2번을 떨어지고 이제 3번째 선거하면서 저는 원래 계파가 없기 때문에 예. 정말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을 댁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원내대표 선거 과정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원내대표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하지만 의원, 어차피 이철규가 원내대표, 썰은 여전한데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찐명으로 확정됐고 거대 야당들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이 의원이 적임자란 겁니다. 또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 맡으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초선 당선자들의 지지도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이 의원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보다는 벌을 받아야 할 분이다. 악역을 자처하겠다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것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 선언하는 거, 그게 진짜 악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같은 압박에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내대표의 공식 명칭은 무슨 당 대표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뽑는 대표지만 결국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란 거죠. 누가 당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면 좋을지 자신을 뽑아준 민심을 귀담아 들으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요?